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 송장이나 시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럼 시체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아, 예. 근데, 예, 시체 상태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시체라는 말보다는 송장이라는 말이 좀 더, 듣기가 부드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은 송장이라는 말 자체도 안 쓰고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자꾸 그 상태가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예. 송장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죽음이 자꾸 이렇게 아, 예, 예, 들어오잖아요. 예. 예,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그 의식,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해서, 이, 그, 이,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장 상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 의식만 죽은, 나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있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송장 상태에서 다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도 알아지게 되고, 들림도 알아지게 되고, 보임도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죽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죽는다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생각인데,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데, 바로 그 생각이 없는 상태, 예. 그 생각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지 않는 상태.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또한 그냥 알아지는 상태. 이 상태에서 그래서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죽은 상태라고 해서 그래서 송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는 상태를 죽은 상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야 제대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 삶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맛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오히려 바로 이러한 송장 상태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그 맛이 온전히 제대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해가 되네. 저는 여태까지 예, 송장 상태라 예, 그러길래 몸이 죽은 상태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 몸은 이렇게 편안히 이완된 상태에서 그렇죠. 생각이 죽는 뭐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 중에서도 나라는 생각, 내가 한다라고 예, 하는 이 생각. 예, 그 부분은 지금 깨달았네요. 저 예, 명확하게. 예, 아니 예. 근데 요가에서 나오는 그 송장이 어떻게 여기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요가를 좀 하거든요. 예. 요가에서 예, 송장 좀 자세 모르십니까? 아니요, 요가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 송장 상태의 얘기를 하더라고 요가 예.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세가 예. 송장 상태인데 이 예.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예. 하길래 아니 예. 이 요가 선생님도 그 우보부사님한테 수업 들으시나 이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네. 요가에서 그 송장 자세를 빌려온 겁니다. 아, 예. 사실, 이 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명상에서 송장 자세니 송장 상태를 이야기를 잘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 제가 예. 요가에서 그 송장 자세를 빌려온 겁니다. 사실 부처님이 태어나신 사신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이미 요가가 아주 보편적인 수행법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 수행을 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의 아사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요가 자세가 있는데, 송장 자세가 있는데, 바로 그 송장 상태가 바로 명상 상태를
바른 깨어있음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다. 내가 없다라고 하는, 즉, 그 성장 상태는 정말 내가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죽은 상태인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편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죽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요가에서 그 상태로 있으면 가장 편안하면서도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장 편안함, 뭔가 마음에 긴장이 없는 거와 그냥 알아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인 겁니다. 즉 그때가 바로 함이 없는 상태, 무위인 상태고, 그리고 그때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저절로 되는 자연의 상태가 되고, 그래서 바로 그 상태가 무위 자연의 상태로서 그냥 알아지는, 단지 알고만 있는 그런 상태인 깨어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장 그런 상태를 가장 잘 실감할 수 있는 상태, 자세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 명상에다가 제가 오히려 끌어다가 쓴 겁니다. 어떻게, 피터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예. 아주 클리어하게 예, 와닿아요. 좋습니다. 이제 바로 아니,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요가는 그냥 몸이 이렇게 조금 굳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요가를 시작했는데, 예, 요가를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예,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명상하는 거와 이렇게 이 접합을 시키지는 못했는데, 예, 한 번은 그 송장이라는 표현을 하길래, 예.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요가를 하면서 이 명상도 굉장히 이 관련시켜서 하면 더 반응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 요가에서 처음 할 때 보면 이게 복식호흡 이런 걸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그 호흡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생각이 없어져요. 예, 예. 거기 근데 이렇게 그것은 일종의 사마타 명상이 되는 겁니다. 즉, 그 요가도 결국 명상인데, 결국 그러한 어떤 아사나, 즉, 함을 통해 가지고, 거기는 어떤 복식 호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호흡에 집중하게 하고, 호흡의 집중이 이어지게 돼서 결국 삼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가의 목적입니다. 삼매 상태가 되는 것이. 그런데 그때의 삼매는 뭐냐? 사마타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때의 삼매는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고 단지 호흡의 이미지가 알아진 상태. 그래서 다른 것이 생각도 알아지지 않고 보이는 것도 알아지지 않고 들리는 것도 알아지지 않음으로 해서 아주 편하게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상태는 단지 그런 편안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지만은, 그래서 어떤 그런 복식 호흡이라든가, 뭔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호흡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다른 상태가 알아지지 않게 함으로 해서 어떤 마음의 극심한 동요를 진정시키는 이런 효과는 있지만은, 어떤 마음을 동요시키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고, 그리고 그러한 이치가 알아지지도 않는 그 안에, 사마타 삼매 안에 있었을 때만 편한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그러한 요가의 한계를 인식하시고, 그 요가에 대해서, 요가의 삼매가 도달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삼매가 아닌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요가에서도 마지막이 뭐냐? 요가의 완성은 삼매듯이 팔정도도 팔정도의 완성은 뭐냐? 바른 삼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는 바른 삼매고,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삼매는 바로 그냥 삼매, 집중 삼매, 몰입 삼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라는 것은 몰입 삼매가 아니라 뭐가 일어나도 단지 알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동요가 없는 평정된 상태에서 그냥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평정한 상태인
그런 상태를 바로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들 마음이 고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요가의 삼매도 결국 그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 알아지는 것이 없어서 마음의 동요가 없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 제가 이야기하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는 알아지는 것이 있지만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라고 그것이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것을 단지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평정된 상태인 그 상태,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의 상태인 겁니다. 둘 다 유사하게 삼매가 목적이기는 해도 바로 이렇게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요가가 원래 부처님 계실 때까지는 요가가 근본적으로 인도사에서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이치가 알아지는 것도 아니요,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삼매에 있을 때 그런 것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괴롭지 않는 상태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도라고 하는 바른 삼매의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실 때 이 사실을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가는 뭔가를 하려고 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은 하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겁니다. 요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면은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려고 함이 있는 정도에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진통제나 해일제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통제나 해일제도 필요할 때가 있죠.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통제 해일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꾸 어떤 알아지는 불편한 것을 그렇게 요가를 함으로 해서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회피거나 일종의 도피지,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식호흡도 사실은 어떤 일정한 용도 하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자연의 이치를 알고 삶이 편해지는 데는 오히려 나중에 장애가 됩니다. 왜냐? 뭔가를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호흡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호흡 또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 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산소가 많이 필요하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산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마음이 안정돼서 거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숨이 조용해지고 고요해져서 미세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호흡을 내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호흡을 내가 만드는 상태가 되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상태가 됐을 때 그 목적된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고 함에 의해서 나중에 삶이 불편하게 됩니다. 꼭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편함이 인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삶이 불편함이 인식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경험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진통제나 해열제처럼 필요한 만큼, 왜 요가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맞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바로 깨어있음 명상, 그냥 알아지는 대로 단지 알고 있는 이 명상을 해야 자연의 이치, 삶의 이치가 알아지고 그리고 삶의 불편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요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조금 저한테는 좀 약간 불분명했었던 상태거든요. 어떤 분들은 컨센트레이션, 집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랬을 때 내가 혼동이 되곤 했었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공부할 적에 부처님이 그거 명상에만 들었을 때만 있지 거기서 나오면은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생을 떠났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뭐가 다른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가장 지금 그 어떤 이 수행 관련해서 가장 오해가 심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집중이라고 번역을 하죠, 통상. 이것이 바로 수행에서 가장 논란이 심하고 오해가 심한 부분인 겁니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부처님의 이 8정도, 중도를 부처님은 8정도로 설명을 하셨죠. 즉, 중도가 바로 깨어있음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깨어있음인데, 그것을 8정도로 다시 설명을 하셨습니다. 8정도에서, 정도란 것은 바른 길이죠. 즉, 바른 방법입니다. 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바로 이 삼매가 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매가 되기 위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사마타 삼매 관점에서는 집중을 하려고 함에 의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컨센트레이션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마타적으로 했을 때 컨센트레이션이고, 바른 길, 중도, 정도라고 하는 다른 수행에서는 컨센트레이션이 하는 컨센트레이션이 아니라, 집중하는 컨센트레이션이 아니라 되는 컨센트레이션인 겁니다. 항상 지금 한다와 된다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센트레이션, 집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냐? 접촉입니다. 촉입니다. 접촉을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접촉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자, 고속도로의 다리 밑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속도로 위로 차가 달리면은 엄청난 소리, 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의 주의를 집중하려고 무지 노력을 쓰죠. 이것을 컨센트레이션이라고, 그것은 사마타적으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 8정도, 중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단지 다른데 신경을 쓰지 않음, 관심을 두지 않음일 뿐인 겁니다. 즉, 다른데 신경 쓰지 않은 것이고, 단지 지금 해야 될 일에, 즉 의도가 일어난, 지금 책 본다는 의도 속에 있는 거니까 단지 책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거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데 신경만 쓰지 않으면은
단지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서 단지 관심이 의도가 여기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의도의 드러남이 요 책에만 있는 이 상태인 겁니다. 이것은 애를 쓰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완되면서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긴장이 되는 상태지만은 네. 이런 상태는 온전히 오히려 이완되고 들리고 보이고 하는 다른 데 대해서는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음인 단지 지금 의도의 범위 내인 책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상태로서 이 또한 편안하게 관심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집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써서 하는 집중이 아니라 네. 단지 관심이 여기 있음으로써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써 되어지는 관심이 지속되는 상태, 이것이 가장 집중일 뿐인 겁니다. 요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를 써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마타 삼매를 이한 수행이 되는 거고, 다른데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단지 의도의 드러남인 어떤 그 범위 내에 단지 관심이 있는 상태로서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이빠사나 삼매, 바른 삼매의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온전했을 때. 아, 이건 비파사나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비파사나, 이빠사나가 근본적으로 어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그리고 자연의 이치나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삶의 이치가 알아지는, 즉 통찰되는, 깨달아지는 명상인 겁니다. 사마타는 바로 이런 위파사나 명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 뭔가 알아지는 것과 싸워야 되는, 억누르려고 하거나 또는 그쪽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그냥 같이 불타버리는,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진정시켜서 이빠사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은 이런 것인 겁니다. 그래서 서마타에서 이빠사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빠사나 어떤 그 집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렵다면은, 예. 처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로 그렇게 되어지기 어렵다면은, 어떤 그 조금 집중 컨센트레이션 하는 사마타 입장에서 시작해서 그게 이빠사나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저는 피터님이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참 놀라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마타부터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하라고 하면은, 하라고 함에 의해서 그것이 버릇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빠사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라, 그거부터 하라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이빠사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빠사나 상태가 처음부터 잘 되질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무리 이빠사나를 하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사마타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마타가 되는 것은 하면서도 아, 이 상태가 아닌데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빠사나 상태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문득 이빠사나 명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마타 명상을 하라 그러면 사마타 명상이 습관화되어 버려요. 어차피 하라 소리를 하나, 하라 소리를 하지 않으나 수행에 있어서 사마타 명상이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수행의 실제에서는. 그러한 나도 모르게 그런 사마타 상태를 경험하다가 문득 이빠사나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드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마타부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한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얽매이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파사나가 되려고 해도 안 돼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지 않게 되고 자꾸 이것이 아닌데 저렇게 가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파사나가 문득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타를 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는 거라고 해서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은 이파사나로 넘어가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이파사나를 하라고 해도 사마타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사마타부터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장애가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제일 처음에는 사마타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피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준리님이나 잘 안 된다고 하는 상태, 나도 모르게 자꾸 사마타가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8정도에서 정진. 예. 그랬을 때 그게 right consent, 영어로 그거 번역하면 그게 right concentration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는 거하고 알아차리면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컨센트레이션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늘 좀 불분명하다 했었는데 오늘 확연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나도 연습을 하면 이게 컨센트레이션 해야 되는 건가 뭐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읽은 것하고 이제 조금 혼동해졌었는데 확연히 알아야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좋습니다. right concentratio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right mindfulness라고도 번역하고. right mindfulness는 그거 하나 전에 7번. 그렇습니다. right mindfulness라고 그러고 8번은 정진해서 그거는 또 8번이 정진이 아니라 8번이 정정이라고 해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통상. 그래서 사실 right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우리가 쓰는 집중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도대체 다 어떻게 하지 말랬는데 또 이것도 있고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참 혼동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정념이 right mindfulness고 정정 바른 삼매가 right concentration으로 번역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정정인 상태, 삼매를 컨센트레이션하고 번역하는 것은 사마타적인 번역이지 다른 삼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번역으로는 사실은 맞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대부분 right 사마디라고 바로 번역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냥 빨리어로 그냥 사마디라고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굳이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바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해이기 때문에 요즘은 바로 사마디라고 삼마 사마디, 라이트 사마디로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거는 깨달음 상태죠, 그냥 사마디. 근데 정정이 결국 올바른 사마디지 결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바른 이 사마디, 바른 삼매를 굳이 표현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이코니미티 플러스 어웨어니스 상태인 겁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이코니미티 평정 상태. 이코니미티. 오케이. 제가 영어 발음이 잘 못해가지고.
예, 바로 이코니미티 플러스 어웨어니스 상태인 겁니다. 오케이. 이것이 바로 라이트 사마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이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사마타 삼매로 이해를 한 사람들이 하는 번역인 겁니다. 네, 오케이. 보통은 정념을 라이트 컨센트레이션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아니요. 정념은 라이트 마인드풀리스 또는 마인드풀리스하고 또 뭐라고 쓰죠? 어웨어니스, 라이트 어웨어니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웨어니스, 마인드풀리스 이런 거죠. 그런데 정정은 그러니까 어웨어니스 플러스 거기에 이코니미티가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 온전한 어웨어니스, 온전한 라이트 어웨어니스가 바로 이 라이트 사마디, 온전한이라고 하는 온전하고 라이트한 것이 바로 이코니미티인 겁니다. 네. 네, 그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정을 이제까지는 이코니미티 주로 calmness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calmness 이코니미티 플러스 awareness라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팔정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이제 8가지로 이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쪼갤 수 없이 말합니까? 모두가 다 서로 통해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관념적으로 쪼개기가 힘든 수행거사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중도란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란 뭐냐? 중도가 바로 이코노미티 플러스 어웨어니스입니다. 그런데 팔정도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코노미티 플러스 어웨어니스가 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을 단지 설명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8정도에서 마지막이 이코노미티 플러스 어웨어니스죠. 라이트 사마디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정견은 뭐죠? 라이트 뭐죠? Right, thinking. 두 번째가 라이트 싱킹일 거고. 정견은 right view가 아마 자, 바로 이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가 잘못된 전도몽상인 상태다. 그러니까 바로 잘못된 알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알을 얽매이지 않게 풀어놓는 겁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정사, 라이트 싱킹은 뭐냐? 잘못된 알므로부터 생각이 작용하게 되니, 즉 무지로부터 생각이 작용하게 되니 바로 무지에 얽매이지 않도록 앞에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무지로부터 작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 싱킹은 사실은 이것은 라이트 싱킹이 아니라 위즈덤,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그 다음에 바른 말이 되어지는 거고 바른 행동이 되어지는 거고 당연히 바른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깨어있음에 대한 것이 계속 기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기억남, 잊지 않음, 이것이 바른 노력인 겁니다.
정정진인 겁니다. 정정진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음입니다. 이게 함이 없는 함이 듣는 거죠. 결국 정정진은. 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바로 right mindfulness 또는 right awareness가 되면은, 그러면 바로 그때 그런 상태가 되면 바로 어떤 것이 되냐? equanimity 플러스 awareness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중도란 뭐냐? 부처님 말씀한 중도는 바로 equanimity 플러스 awareness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도란 바로 바른 삼매와 중도는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삼매가 어려운 거냐? 문제는 그러면은 이미 삼매에 도달한 깨달은 사람 얘기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니냐? 초심자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 또한 생각일 뿐인 겁니다. 사실은 생각에 얽매이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성장 상태가 되면은 바로 그냥 생각, 평가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상태에서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그것이 바로 이코노미티 플러스 어웨어리스 상태인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수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얽매이지 않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되지 않은 그냥 성장 상태가 되면은 누구나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생각으로 안 된다, 수행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어려울 뿐이고, 그것이 깨달은 후의 일일 뿐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생각으로 판단을 평가하지 않는 그냥 알아지는, 그냥 알아진 대로 알고 있는 상태인 성장 상태. 성장 상태는 그냥 실제로 그냥 뻗어보면, 누워보면은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right mindfulness 또는 right awareness고, 그것이 조금 더 온전해지면, 즉 조금 더 생각과 오락가락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뭐냐, 순수하게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right awareness가 정말 온전해지면은 그것이 바로 right samadhi 겁니다. right samadhi와 right awareness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상태인 겁니다. 팔정도 정체가 사실은 모든 것이 계율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상태는 다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바로 이코노미티 플러스 어웨어니스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해 놨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코노미티 플러스 어웨어니스 상태, 이것이 바로 중도인 상태. 그래서 바로 이것이 깨어있음이죠. 제가 맨날 뭐라고 그럽니까? 함이 없이, 평가하거나 판단함이 없이, 평가하거나 판단함이 없으면 좋고 안 좋고가 없고 옳고 그르고가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일 뿐인, 그 상태면은 바로 좋고 싫고 옳고 그런 게 없으니 마음의 동요가 없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없고 함이 없는 상태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그 상태가 바로 이코노미티인 겁니다. 그냥 알아진다, 알아지는 것이 바로 어웨어니스죠. 그것이 바로 바른 삼매의 상태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인 거고, 그것이 바로 중도인 겁니다. 네, 중도라는 것이 훨씬 더, 깨끗이 이제, 명쾌하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추상적이었거든요. 실감이 안 나오는 말이죠. 그지? 중도라는 표현이. 예. 그래서 그것 또한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이코노미티 플러스 어웨어니스를 경험으로 알아야지. 실감을 그렇죠. 해야지. 네. 실제로 그것을 머리로 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냥 말로 모르지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즉 감지해야, 체감해야 네. 되는 상태인 거지. 머리로 아는 것은 그것 또한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냥. 네. 예. 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문득 경험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네. 네. 예. 네.